이제 저희가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는 좀 마지막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임대주택 같은 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쉽게 알려주시면 좀 네. 감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경실련이 사실은 이제 출발이 바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입니다. 네. 경실련 출발할 때 세입자들이 못 살겠다라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극한 선택들을 하셔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됐었고, 네. 경실련이 출발한 것도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이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데, 그런 부동산의 공적화, 토지 공개념, 주택 공개념이 사회적으로 뿌리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경실련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0년째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세입자들이나 어떤 뭐 세입자뿐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저희는 고통을 받는다. 투기 세력은 아주 극소수인데 그분들이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는 1주택자나 농가주택 소유자나 무주택자나 다 고통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택 가격의 불안을, 주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공공주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전월세 주택도 다 임대주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주택이 되려면 정부가 최소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2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고량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재고량은 5%에 불과하고 가진 줄 알았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팔아버리고 가진 줄 알았더니 그거를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전세금을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더 심각해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그럼 어떻게 늘려야 합니까? 정부가 정말로 뭐 강제 수용해서 신도시를 막 앞서 옛날에 주택 수가 철저하게 모자랐던 때처럼 대규모 그린벨트 훼손해서 신도시를 개발해야 합니까? 아닌가라는 부분에 봤을 땐 지금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만 효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주택 시장에 큰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국공유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않고 또 무주택 서민들 위해서 저렴한 주택으로 적정 원가로 주셔야 한다. 그리고 또 토지는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든지 아니면 건물도 임대하는 그런 공공주택이 지금 필요합니다. 네. 세상에 시장에 자꾸 새로운 상품이 싸게 나와야 기존 재고 상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매우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정부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 그 정부의 가장 큰 주택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정책이 후퇴한 지가 뭐 IMF 이후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근본으로 돌아가서 저렴한 공공주택을 최소한 20%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다 신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공유지를 활발하게 공영 개발해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그러한 공공주택이 시장에서 곳곳에 나올 때 기존의 비싼 민간주택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정부가 매입해서 그걸 다시 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비싼 민간주택을 사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저렴한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주택을 이제는 있지도 않은 주택을 사서는 안 되는 거죠. 볼펜도 다 보고 삽니다. 저희 집도 좀 보고 사셔야죠. 그러려면 민간은 다 공공은 당연하고요. 민간도 이제는 다 짓고 팔아라. 후분양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에서는 후분양 로드맵까지 만들었는데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공공은 저렴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것, 민간은 이제 시장경제대로 상식적으로 다 짓고 파셔야죠. 후분양제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보유세 강화하셔야 하는데 보유세 강화는 개인이 이미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인은 계속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개인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땅 부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에만 올라간 세금을 기업들과 땅 부자에게도 같은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려면 공시지가 개선이나 세율 인상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이제 경실련의 어떤 회원분들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을 해봤고요. 그 이제 다음 순서로 제가 경실련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이제 정책 제안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그냥 회원님들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정말 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저도 지금 어떻게 좀 이제 살고 있지만 제 자녀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주거 불안 없이 살 수 있을까 저도 끝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실련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의 이 고민을 덜어주는 열심히 데는 하겠습니다. 경실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수요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 입법은 이제 부작용만 초래한다. 단기, 중기, 또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부동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전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건 예. 부동산 철학에서 이제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정부처럼 냉온탕식 정책을 하다 보면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네. 결국은 투기 세력만 날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부동산이라는 건 무엇인가, 집값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거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다면 거기에 일방향으로 장기, 단기, 중기 이런 정책을 쭉 일관되게 설계하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매우 중요하고 네. 판단됩니다. 네. 저도 좀 보여지는 말씀이 네. 경실련이 많이 좀 운동을 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한 게 여기 의견 주신 것 중에 네. 택지가 부족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용산 미군기지 해결해서 이 만국병 좀 해결하자라는 얘기도 주셨고 네. 또는 강제 수용했는데 왜 팠나 네. 왜 그거를 직장사 수단으로 쓰느냐 국가가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저렴하게 공급을 다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경실련이 바라보는 공영개발과 공공주택 정책을 그대로 이제 의견을 주신 거라서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당연히 이제 해야 된다 맞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저희에게 또 위로가 되는 말씀도 이렇게 또 집값 잡기 이런 것들에 더 앞으로 힘써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또 제일 또 기억에 남는 게 경실련이 설립된 이 초심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실련 어떻게 초심 잃지 않고 네, 경실련은 투기 근절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출범을 했고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운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또 저희들을 지지하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또 노력해서 운동해 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국장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더 열심히 또 이 경실련이 설립된 그 의지, 그 정의를 가지고 앞으로도 더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